좋은 아침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축인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기토가 이렇게 시간이 이어져서 무토로 변하고 그리고 무토는 이렇게 병갑을 쏟아내고 그런데 축과 인 사이에서는 왜 기토가 무토로 바뀔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진, 미, 솔, 축 여기서 사화로 넘어가고 신으로 넘어가고 해로 넘어가고 인으로 넘어가고 묘고에서 생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 인사신에는 뭐다? 생지니까 양기죠. 양기가 동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다면은 뭘 이해를 하면 되냐면 진에서 사로 갈 때 미에서 신으로 술에서 해로 축에서 인으로 이렇게 변할 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양기가 동하냐 요거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기토가 무토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지라는 것이었고 이 무토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뭘 쏟아내냐면 병화와 갑을 쏟아내죠. 그럼 이 병화와 갑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 이 흐름을 이해하는 거죠. 보니까 개수의 분산 에너지가 개수의 발산 에너지가 이노래 분산 에너지로 장생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신금이라는 시종자가 수기를 해자축을 통하면서 수기의 딱딱함이 풀어 헤쳐지고 새로운 뿌리로 나오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변함에 따라 뭐가 바뀌었다? 물형이 변화했다. 물형이 달라졌다. 그 이유는 시공간의 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변하는 방식은 지금 이 상태로 기토가 개신을 품고 무토로 넘겨서 양기가 동하니 병갑이라는 양기를 쏟아냈다. 누가? 무토가. 그런데 도대체 왜 지장간을 우리는 지금껏 기껏해야 격국이나 뽑는 식으로 생각을 했냐. 이 이유를 좀 먼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지장간의 역사에서 이 구조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격이나 잡는 명칭을 정하는 이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이거를 격을 결정하는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실제로는 뭐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순환 과정이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시간과 공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지장간밖에 없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왜 시간의 정의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끙끙거렸을까? 시간의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의 유희에 놀아날 수밖에 없으니까 표현이 어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지장간이 이런 식으로 시공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아하, 시간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구나. 이걸 이해하면 사계도가 이해되고 시공도가 이해되고 십공도가 이해되고 다 이해돼요. 정인계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도를 닦는 개념이 뭔지 종교명리 철학이 뭔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극히 명확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다? 세월이 흘러서 이 지장간은 격이나 잡는 걸로 알았다.
하지만 이 실체는 그런 게 아니다. 시공간의 순환 과정을 계속 어떤 방식으로 순환하는지를 설명한 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삼합운동에 대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삼합운동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기가 막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중기는 예를 들어 인호수를 다 그러면 인 여기에 오 술 그죠? 어떤 식으로 흘렀냐면 인에서 장쉥하고 오화에서 양기가 크게 이르러 음기로 전환하고 음기가 술토의 고지로 저장되고 이게 뭐야? 병정, 정 이런 흐름을 거치는 거예요. 삼합운동은. 그러니까 지장간의 중기는 뭐다? 삼합운동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오중 기토죠. 이건 삼합운동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단지 병화의 분산 에너지를 정화의 수렴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기토가 없으면 빛을 열로 집약할 수 없다. 이런 걸 표현한 거지. 근데 여기 자수에는 왜 필요 없다? 이건 발산작용이니까 발산작용, 빅뱅. 이 개수가 빅뱅 같은 작용을 하니까 이거를 기토에 저장한다? 저장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폭발하러 나가는 거니까. 밖으로. 이건 내부예요, 내부. 그러니까 반드시 저장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기토를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다? 이게 삼합운동이라는 걸 몰랐다. 예를 들어서 사유축이다. 그러면 여기 경 있죠? 경이 신으로 바뀌죠? 축이 어디 있어? 여기 또 신으로 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경신, 신 다 똑같아요. 오로지 요거 하나만 빼놓고 기토만 빼놓고 이거는 분산을 수렴, 중력, 열, 저장으로 바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을 필요한 동작이 기토, 저장, 축장 하는 기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요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집어넣으니까 삼합운동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가 복잡했던 것이 헷갈렸던 영감탱이들이 가장 헷갈렸던 것이 그제 설명한 요거죠. 기토가 무토로 여기 기토가 무토로 딱 두 곳이에요. 나머지 없어요. 나머지는 진토인데 이 토는 진사는 무무로 갈 수밖에 없고 술해도 무무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 이거는 인호술과 신자진이니까 양이잖아요. 양기. 그죠? 이거는 전환시켜주는 거야. 뭘 하려고? 물질을 완성하려고. 그게 물질이 뭐냐면 해묘미 성장과 사유축 수렴이다. 열매다. 이건 해묘미의 성장 완료를 미토에서 표시해주고 사유축의 열매 완성을 축토에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올해 신축년은 뭐다? 열매 완성. 그럼 뭐 해야지? 떠나야지. 왜? 열매 이제 안 나와. 그곳에서는 열매 얻기가 쉽다? 아니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신축년에서는 우리에게 뭘로 난다? 떠나라. 현재의 공간에서는 돈이 안 돼. 떠나. 그 다음에 떠나서 돈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다음 문제고 또 떠나면 쉽지 않지. 어렵죠. 계속 거기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가 이거는 이제 기토 문제는 기토에서 무토로 바뀌는 문제는 그제 이제 올려놨던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축인, 진서, 미신, 술회 이런 이 과정에 에너지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설명하지만 임수가 개수가 병화로 병화가 정화로 정화가
임수로 이 이치만을 알면 굉장히 쉬워져요. 두 번째는 갑이 을로, 을이 경으로, 경이 신으로, 신이 다시 갑으로. 이거는 이쪽 1번은 수화의 변화 과정이고 2번은 목금의 변화 과정이라고. 요것만 이해하면 아하 이게 시공간의 순환 과정이구나를 이해해요. 이때부터는 자연의 이치가 사정없이 쉬워지면서 이 표를 사계도로 하면 임갑기, 을계무, 명경, 신정 이런 식으로 사계도가 그려질 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죠. 더 이상 명확하지 못할 정도로 명확해지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수화목금이 어떤 식으로 변하지?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축인에서는 발산 에너지가 분산 에너지로, 시종자가 숙에 풀어져서 뿌리로, 그리고 여기서는 을목이라는 새싹이 경금이라는 꽃으로, 이 개수의 발산 에너지가 분산 에너지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 개병하고 요 개병하고 차이는 뭐죠? 바로 시간 플러스 공간의 차이예요. 시간이 변한 거야. 시간이 쉽게 말하면 시간이 흐른 거야.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냐면 겨울에 있던 축인이 진사의 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가 병화로 바뀔 거야 라고 1차로 표기를 해주고 실제로 개수가 병화로 바뀌면서 그 대상이 어떻게 됐죠? 병화가 경금으로, 그 물형이 바뀐 이 경금을 병화가 어떻게 해준다? 변경으로 꽃을 활짝 펴게 해준다. 이런 걸 표시한 거예요. 그냥 다시 자 그러면 이제 미신이 있다 칩시다. 여기서 개병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병화가 정화로 됐네. 정화가 다시 어떻게 된다? 임수로 샥 바뀌잖아. 수렴이 신월에 가서 응축 에너지인 임수로 바뀌면서 여기서 뭘 시작한다? 신자진 삼합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임수는 어디서 왔다? 여기서 계속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않았던 1, 2, 3, 4, 5, 6, 7, 8, 9개월 만에 임수가 갑자기 짠!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4, 5미를 지나면서 여름을 지나는데 왜 임수의 겨울 응축 에너지가 나오냐 이거지. 정화의 수렴작용이 을 해주니까 응축 에너지가 여기서 장생 강하다? 아니다. 막 생겨났다. 그럼 을은 어떻게 됐다? 여기에서 을이 경으로, 그죠? 새싹이 꽃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차로 이제 그 을목이, 새싹이었던 을목이 계속 쭉쭉쭉 성장을 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또 열매로 바뀌었다. 이런 걸 표시한 거야. 그럼 지금까지 표시를 보면은 이미 개로, 개가 병으로, 병이 정으로, 정에서 임으로 이 과정을 설명했죠. 그죠? 여기도 갑이 을로, 을이 경으로, 경이 신으로, 신이 다시 갑으로. 자, 이제 나머지 하나를 봐봅시다. 술에 봐봐요. 술은 신이 이제 1차적으로 술이 갑으로, 즉 시종자 신금이 이제 갑뿌리로 나 바뀔 거야 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정임, 뭐죠 이건? 수렴작용이 여기에 해월에 가서 응축작용으로 확실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이걸 임수의 걸록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명칭이 뭐가 중요하냐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명칭만 달달 외우니까 명리는 외워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정임이 여기서 먼저 1차로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서 2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차에서 딱 자연은 암시를 주고 2차에서 확실하게 그 물형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에너지들이 어떻게 된다? 물질들이 어떻게 된다? 물형이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임이 개로 개가 병으로 병이 정의로 정의 임으로 이 흐르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기껏해야 진토 속에 을목이 투관하면 무슨 갑에게는 겁재요, 을에게는 비견이요, 뭐 록이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장간표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에너지의 물형이 변화한다. 이런 걸 표현한 거고 중기는 삼합운동을 표현한 거고 여기에서 자묘오유는 양기가 음기로 된다. 갑이 을로 임이 개로 갑이 을로 여기 병이 정으로 그다음에 경이 신으로. 그런데 왜 오화에는 기토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병화의 분산 에너지를 정화의 수렴 에너지로 돌려놓으려면 축장 기능을 가진 기토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자수에는 그게 필요 없다. 왜냐? 발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진 기토가 필요 없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모르니까 끙끙거리고 천년을 가지고 넘어온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구나. 이게 순환 원리구나. 그 주축은 사계도에서 보면 겨울에는 이민간지가, 봄에는 계묘간지가, 여름에는 병신간지가, 가을에는 정유간지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뺑그르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걸 깨우치면 뭐가 좋죠? 인생이 보여. 어떻게 보이는지 망원경을 샥 들여다봐요. 잘 보여.